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해축은 이따 오후 한 3시쯤, 빠르면 뭐 한 2, 3시쯤 오고, 일단은 그 낮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도 뭔가 그 A매치 때문에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그가 당분간 쉬기 때문에 이때 좀 그 적중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 로스앤젤레스하고 밴쿠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들 갈게요. 자, 메이저리그 사커 어디 갔지?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은 저쪽에 LA 갤럭시, 미네소타, 뭐 시애틀, 뉴욕 레드불스, 그러니까 시애틀하고의 상대를 결정짓는 오늘 경기거든요. 아마 1승 1패여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제가 볼 때 항상 어려운데, 예, 이게 한번 이기면은 그 스코어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1대 0이 됩니다. 2대 0으로 이겨야 올라가는 사이즈고 1대 1로 되면은 3차전까지 가나 봐요. 그래서 1차전에 뭐 2대 1로 이기고 원정에서 뭐 0대 3으로 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게임 수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0으로 이겨도 그냥 1승이고 지면 1패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첫 경기 이겼고 두 번째 경기에서 3대 0으로 발렸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홈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그 밴쿠버 상대로는 두 번 다 잡았었기 때문에 홈이랑 원정, 지난 원정에선 지긴 했지만 그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AFC 승 봅니다. 언오버는 오버 가기도 좀 빡센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 경기는 12시 반 마감이고 분석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지. 예. 언어보다 언더 봅니다. 언더. 생각보다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로스앤젤레스 승이 좀 더 좋습니다. 원정의 밴쿠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결장 부분은 크게 없긴 한데 굳이 노린다면은 뭐 고배당 핸디무 정도. 그러니까 언더는 2대1 스코어를 보기 때문에 언더 나면서 승과 핸디무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분석이 12시 반 전에 끝나면은 뭐 고배당 라인으로 뭐 핸디무를 건드려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별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가시마하고 나고야 가도록 할게요. 그 해축만 그 중요한 부분들 메모장으로 하고, 낮 경기는 지난번에 운 좋게 진짜 10경기 무승부 갔지만 7개 맞긴 했거든요. 호축만 다 틀리긴 했는데 그때 이제 산무도 적중하고 주력도 적중하고 했는데 운이 좋았다 보고 원래 비중이 낮습니다. 거의 안 가거나 대충 넘기거나 이러기 때문에 오늘도 비중을 높게 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멘트로 좀 빠르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걸 빨리 마무리해야 해축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 오늘 경기가 아마 저거 빼면 한 17경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시에 거의 대부분 열리거든요. 2, 3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하고 나고야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거든요. 마치다하고 승점이 3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아직 일부에서는 잔여 경기가 그래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4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뭐 전부 지더라도 사실 이와타한테 뭐 이와타가 전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고 거의 강등될 확률이 없다. 딱 중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적습니다. 그리고 가시마가 뭐 승점이나 뭐 골득실이나 다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홈에서 무패인 팀이 가시마밖에 없거든요. 무가 이제 8무로 많아서 그렇지 가시마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나고야는 원정에서조차 이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갈린다면 그나마 가시마 쪽으로 봐야겠죠. 둘 다 퇴장이나 이런 결장 여부가 없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에서 일단은 니가타 상대로 승부 차이 끝에 이겼죠. 5대4로. 근데 최근에 4경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90분 기준.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한테도 2대1로 졌고. 그리고 최근에 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3연패 중입니다. 3연패. 지난번 간바오사카도 졌기 때문에 원정 3연패랑 홈 원정 3연패. 그래서 뭐 홈에서는 한때 3연승도 했었지만 지금의 흐름으로는 가시마를 잡을 수 없다고 보고 가시마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 그러니까 홈에서 패가 없지 최근에 4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가와사키 상대로 3득점을 했고 지난번 뭐 니가타 원정에서도 4득점. 다만 이제 홈에서 4경기 비길 때 3경기가 비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릴 뿐이지 승패로 나뉜다면은 이거는 가시마 쪽 봐야 됩니다. 동기부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시마 승무 사이드로 봐요, 이건. 그러니까 최소한 가시마가 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무승부를 왜 낑겨냈냐면 항상 이제 가시화전도 그랬고 후쿠오카전도 그랬고 우라와전도 그랬고 홈에 그때도 계속 무패였기 때문에 이길 사이드로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무승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가시마가. 근데 뭐 원정에서 지금 연승을 달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가시마가 좀 많이 앞섭니다만은 전체적인 성적이지 최근에는 아마 좀 밀리고 있을 거예요. 그 나고야한테 살짝 밀립니다. 살짝. 근데 최근에 1승 2무로 가장 최근에는 진 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무가 좀 걸린다 하시면은 이거 주력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무승부 보험을 받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승을 갈지 무를 갈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니온 베를린도 엠폴리하고 무승부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유니온 베를린도 승무를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승가이가 좀 빡셌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갔는데 2무를 못 간 게 어제 아쉽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생각이 맞긴 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시마 승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다하고 FC 도쿄. 자, 일단 상대 전적이 별로 없어요. 도쿄 원정에서 마치다가 한번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마치다가 3위입니다. 3위. 아까 가시마가 4위였는데 밑에서 쫓아오고 있죠. 아마 3위까지가 그 아침 나갈 수 있는 그 순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51점이라서 뭐 둘이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거든요. 사실 도쿄는 힘듭니다. 힘들다고 보면은 득점은 같은데 실점이 적은 마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다가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에요. 홈보다는. 근데 이제 도쿄도 홈보다 원정이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마치다가 홈에서 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지오 쇼타 공격에 9골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이 선수가. 이건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이제 나카토무 유토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둘 다 경고 누적 1명씩 있고 거기다 이제 공격에 나카가와 선수 32경기면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5골에 3어시. 여기는 한 선수가 막 두 자릿수 득점은 없습니다. 골고루 이제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마치다도 결장이 뭐 경고 누적으로 있지만 여기 공격도 있고 수비도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그래도 마치다가 홈이고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다의 약 우세를 보고 결장 부분은 자 근데 최근에 마치다가 승리 자체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 막 무패하거나 그럴 때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보면 또 연패도 하고
최근 5경기에 2무 3패입니다. 득점이 1득 이상을 잘 못하고 있고 예전에 막 그 다득점했을 때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마치다로 보면은 가기가 좀 빡세요. 실점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쇼난전 지긴 했지만 어쨌든 원정 3연승 중입니다. 그 원정 3연승도 좀 빡센 팀들이거든요. 뭐 빗셀 고베,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뭐 우라와 다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팀 상대로 그리고 산푸이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지다 이제 2골 넣은 것까지 합치면은 원정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도쿄는 얘네도 득점이 없었거든요. 막 4경기 연속 막 무득점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의 도쿄는 다릅니다. 물론 지난번에 뭐 쇼난한테 지긴 했지만 득점 없이 원정의 FC 도쿄는 다르기 때문에 마치다의 저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기세로 봤을 때 오히려 뭐 동기부여만 있을 뿐이지 그 동기부여 갖고 뭐가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배당 대비 뭐 한 2배 정도 받으면 가볼만 한데 1.6의 배당은 어제 약간 라요 느낌입니다. 라요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좀 마르세유 오버에 좀 더 손이 안 간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어제 주력 1,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마르세유 오버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그 엠폴리 언더랑 그래서 이무를 버린 거거든요. 계속 이제 고배당 노려서 안 되니까 그럼 내일 뭐라도 적중하자 해서 그러면 3경기만 딱 묶어서 언오버로 이순위 노리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나버려가지고 약간 배당이 비슷하니까 이게 역배 터질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 자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는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어차피 배당이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마치다의 지금 현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동기부여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이 경기는 FC 도쿄의 그 원정의 최근 그 기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를 하든가 아니면 좀 배팅에서 제외해야 패스를 하든가 굳이 가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 일본 국립 경기장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도쿄 프렌 보겠습니다. 도쿄 프렌. 차라리 도쿄 프렌 때리겠다. 마치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한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원정 3연승 무시 못한다. 도쿄 프렌 보겠습니다. 도쿄 프렌으로 접근하겠다.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앞부분에만 좀 공개를 할게요. 한 4간도스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멘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쇼난하고 삿포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쇼난 같은 경우 뭐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와타가 남은 잔여 경기를 다 이겨도 쇼난이 한 경기 이기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쇼난 같은 경우도 거의 강등당할 위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상성에서는 홈에서 삿포로한테 지금 연패 중입니다. 3무 2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고 상성에서는 좀 밀리긴 하는데 리그의 경기 전적을 보면은 최근 쇼난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가시마전부터 지금 FC 도쿄 원정까지 4연승.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근래 들어 성적이 괜찮아요. 컵대회 포함 4연승도 한번 했었습니다. 7월에. 근데 최근에 3연패 했다가 다시 또 연패했다가 그리고 최근 뭐 산프이로까지 한 골 내주고 잡았기 때문에 득점력이 다 멀티골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나 쇼난 가기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당이 적더라도 오버로 접근하면 됩니다. 왜냐 삿포로도 득점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언더가 좀 많긴 하지만 삿포로 입장에서는
지금 19위입니다. 33점. 그래서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41점이라서 다 이기고 남들이 다 지길 바라야 돼서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산술적으로 조금 불리하긴 하죠. 그래서 삿포로도 최근 뭐 세레소랑 비기고 뭐 나고야 원정에서도 이기고 해서 쉽게 잘 안 집니다. 마치다랑도 비겼기 때문에 삿포로도 최근에 뭐 연패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뭐 쇼난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뭐 쇼난이 5연승을 하든 뭐 삿포로가 이기든 오버 봅니다. 오버.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봐야겠죠. 쇼난 승무. 근데 쇼난이 뭐 실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원정에서 실점이 없었을 뿐이지 홈에서는 은근히 좀 꾸준하게 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때 보면은 항상 0대1로 뭐 졌던 경우도 몇 번 있고 한 골 차라서 뭐 1대1 2로 삿포로가 이기든 고배당으로 갈 거면 쇼난 승, 뭐 확률로 갈 거면 그 오버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교토상가하고 가와사키. 못해도 12시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교토상가 지난번 쌈푸이로 원정에서 잡았죠. 쌈푸이로 승을 봤었는데 제가 교토상가가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 둘 다 큰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교토상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강등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랬지만 쌈프로 입장이 좀 더 강했거든요. 왜냐면 우승 경쟁이었기 때문에. 해서 지금 그 경기를 놓치는 바람에 빗셀그베하고 이제 2점 차입니다. 2점 차. 그래서 우승권에서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고 교토상가는 뭐 한때 5연승도 했었고 최근에 좀 연패를 하긴 했지만 리그만 놓고 보면은 연승 중입니다. 사간도스하고 쌈푸이로 무실점으로. 그리고 빗셀고베전도 홈에서 어찌됐든 비볐고 그리고 간바오사카 뭐 FC 도쿄. 요새 교토상가 보면은 무득점 했던 두 경기 빼고는 다 뭐 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많은 편이고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아챔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챔에서 울산 잡고 이제 연패 뒤에 다시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이겼는데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컵 대회 포함하면은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그 아챔 빼고는 리그 컵만 봤을 때는. 근데 뭐 아챔도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면 어쨌든 6경기 만에 이긴 거긴 합니다. 아챔 포함해서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다만 리그에서는 2경기째 승리가 없다. 뭐 그렇다고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토상가의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둘 다 승점이 같습니다. 44점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홈에서는 뭐 막 밀리진 않거든요. 한 반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 1대1 정도. 그리고 교토상가가 홈에서 성적이 의외로 꼴찌입니다. 꼴찌. 20등이에요. 20등. 그리고 가와사키도 원정에서 하위권이고. 그러니까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 교토상가가. 가와사키는 홈이 좋고. 근데 그 예전에 졌던 경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최근에는 잘합니다. 교토상가. 그리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가와사키는 수비 쪽에 경고 누적. 그리고 뭐 와키자카 미드필더에 뭐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 되는데 뭐 그 경고 누적 말고는 딱히 퇴장 이런 여부가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가와사키는 아침 일정을 한 번 더 했고 더 뒤늦게 경기가 끝났죠. 체력적인 부분. 그래서 요거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교토상가 프렘 봅니다. 언오버는 3.5라서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합니다. 2.5면 모르겠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간도스하고 요코마리. 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꼴찌입니다. 꼴찌. 사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죠. 지금 3경기를 다 이겨도 가시와보다 승점이 적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고 요코마리가 이제 이와타하고 8점 차라서 요코마리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간도스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근래에 진 적이 없어요. 20년도 이후의 경기만 보더라도 4승 1무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그래서 사간도스가 상성에서 밀리는데 하필 또 지난 경기 상위권인 마치다를 잡았단 말이죠. 사간도스가 2대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되게 오랜만에 승리입니다. 한 14경기 만에 승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승부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간도스는 이겨서 좋긴 하지만 과연 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지난번 부리람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고 얘네도 아챔이나 뭐 컵대회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연패 뒤에 2경기 연속 무승부. 리그만 보면은 6경기 2무 4패고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간도스가 마체다를 이겼기 때문에 뭐 못 이겼으면 뭐 요코마리의 뭐 오랜만에 승리 뭐 기타 등등 보겠지만 요코마리도 그렇게 뭐 완전히 강등권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득실은 더 좋긴 합니다. 득실은 더 좋긴 한데 일단 사간도스 쪽에서 보면 마르셀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출전 정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팀 내 12골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겼던 게 의아했던 겁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가 이제 출전 정지로 못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고 요코마리는 큰 결장은 없습니다.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했을 때 하필 또 아침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체력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필 또 며칠 전이에요 또 불이람 전은 홈에서 열리긴 했지만 다만 6경기 7경기구나 7경기 3승 뭐 싱가포르전 빼고 생각하면은 6경기 2승 3무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패배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리그에서 2번 연속 비긴 게 0대 0이라서 어쨌든 요코마리도 한번 이길 타이밍이긴 한데 뭐 배당이 나쁜 건 아닌데 사간도스가 마치다를 잡은 게 좀 걸리고 얘네도 최근 4경기 중에 한 번 졌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 최근에는 쉽게 안 졌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뛰어왔고 그리고 요코마리도 최근에 승리가 없어서 요코마리 승가기도 빡세고 무 가기도 빡세고 요런 경기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애매한 경기.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요코가 너무 좋은데 하필 지금 요코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사간도스도 너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마체다도 잡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리는 거지. 그냥 순순히 봤을 때는 12골 넣고 있는 사간도스의 이제 주 공격수의 부재를 보면은 당연히 요코마리 승 가야죠. 근데 요코마리가 뭐 아침을 안 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적이 무패긴 하지만 리그만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고 그래서 쉽게 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요코마리의 최근 뭐 아침 말고 리그 득점력 생각하면은 언더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3.5 기준. 근데 그것도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그렇다 해서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부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K리그2 중요하죠. 지금 안양만 1위로 확정이 됐고 이 지금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끝입니다. 끝. 자, K리그2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레 여섯. 이 수원 삼성은 아예 그 경기가 끝났으니까. 해서 오늘 여기 그 단판 승부에 다 갈리는데 한번 봅시다. 자, 부산하고 부천 상대 전적. 부산이 최근 홈에서 2경기를 뭐 1승 1무로 안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4연패도 당했었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둘이 붙었을 때 무도 좀 많고 그래서 상성은 거의 지금 흐름으로 보면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가 이제 홈에서는 승률이 좀 낮거든요. 승점이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원정에서 1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정에서 강합니다, 부산이. 근데 하필 홈이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홈이나 뭐 원정이나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홈이 조금 더 좋지. 그래서 홈에 약한 부산이 과연 지난번 충북 청주한테도 졌잖아요. 그래서 2경기 연속 졌고, 그리고 홈에서 최근 5경기 만에 오랜만에 진 거긴 한데 어쨌든 승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53점입니다. 5위까지 들어야 이제 플레이오프가 갈 수 있는데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부천은 사실 이겨도 이미 떨어진 마당이라 비교도 안 됩니다. 부산 입장에선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남은 경기들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기면은 모른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 이게 득실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는데 승자승보다 득실 우선순위라면은 일단은 이겨도 좀 골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 수원 삼성하고 이제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지금 플러스 11이거든요. 부산이 플러스 8이라서 만약 득실 우선이라면은 골도 더 넣어야 되고, 전남이 비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부산이 이기면서. 그러면 5위, 6위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엔 김포도 꽤 있습니다. 김포. 근데 김포는 사실 부산이 비기거나 전남이 못 이기거나 본인들이 이겼을 때 요런 이제 그런 수순이지. 사실 김포가 가기에는 좀 빡세지 않나? 득실 순위라 하면은 전남도 지금 못 이기더라도 플러스 7인데 뭐 대패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쨌든 부산 입장에서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부천도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6경기 중에 5경기가 다 언더입니다. 득점 못한 경기가 3경기나 되고 해봤자 1득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산이 홈에서 안 좋아도 이 정도의 동기부여면 무조건 이겨줘야 된다 보는데, 부산도 최근 홈에서 득점력 2경기 득점 없고, 경남전 1대1, 김포전 0대0, 뭐 충북 청주 0대2. 성남한테 3골 넣은 거 빼면은 사실 얘네도 득점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잠깐만 본다면은 부산이 1.77? 그래도 부산 질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저는 언더를 더 보겠다. 이거 동기부여 항상 얘기하지만 동기부여 중요하죠. 근데 항상 마지막 경기들 동기부여로 쳐서 들어가다 보면은 내용이 항상 다르더라고. 뭐 아무런 동기부여 없는 팀들이 그냥 쓱 하고 이겨버리고. 그래서 동기부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흐름상 이제 이길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산이 홈에서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원정보다는. 그래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대 천안시티. 자, 김포도 51점이라 뭐 일단 몰라, 득실 순이면 이겨도 얘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 산술적으로 힘들고, 어쨌든 그래도 천안시티 이제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고 수비 쪽에, 그리고 뭐가 됐든 유종현이 거두려면 홈에서는 또 3승 1무로 천안시티 상대로 좋으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그때 성남전 이겼어야 되는데 비기면서 아마 진출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얼핏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하이라이트 보면서 김포가 뭐 동점골 못 켜가지고 뭐 약간 무산됐다 했나, 아무튼 그랬던 걸 본 것 같습니다. 힘들어졌다 했나, 아무튼 그래서 김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승률이 좋아요. 3승 3무. 그리고 실점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홈에서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홈이나 원정이나 반반입니다, 성적이. 근데 천안시티의 특징이 뭐냐면 홈에서 진짜 못해요. 홈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근데 원정에서 3위 딱 3번밖에 안 졌어요. 그래서 약간 아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부산 느낌입니다, 부산. 그래서 원정에서 강하지만
최근에 또 원정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남 아산한테. 전남전은 작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 그래도 김포가 무패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환시티는 뭐 이게도 뭐 별반 달라질 건 없고 해서 요것도 김포 승부 사이드로 보는데 이것도 언더 가능성을 좀 잠깐만요. 잠깐 언더보다 오버를 봐야 되나 이 경기? 김포가 충남 아산 3대0 수원 삼성 0대0 이거 언더를 볼 이유가 없네 이거는. 그냥 김포 승부 사이드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6대4 정도로 김포 승을 좀 더 봅니다. 천안시티의 그 무승부를 같이 보는 이유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 동기부에 조금 더 보고 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김포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뭔가 가기는 좀 빡세 보이네 이 경기도. 자, 그러면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안양하고 경남. FC 안양은 뭐 어쨌든 뭐 11년 만에 진출했으니까 뭐 유종임에 거둘려 할 수 있겠죠. 근데 경남이 지금 꼴찌는 아니네. 그래서 지난 경기 어쨌든 FC 안양이 비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FC 안양도 살짝 불안했어요. 중간에 더 격차를 벌릴 수 있고 확정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연패 한다든가 뭐 2경기 연속 비긴다든가 의외로 승리를 최근에 그렇게 막 많이 못했어요. 1위 치고는. 그래서 좀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경사죠. FC 안양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남은 되게 오랜만에 지난번 성남 상대로 5대1로 이겼었지만 최근에 다시 2경기 득점이 저조하고 이랜드 상대로는 또 3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1위로 진출한 FC 안양의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홈에서 이제 자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 홈 경기 지면은 또 진출은 했지만 뭐 물론 그 정도까지의 대참사는 아니더라도 이게 속상할 수 있단 말이죠. 좀 이기면서 끝내는 그림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FC 안양이 4경기 2승 2무기도 하고 경남이 실점이 너무 꾸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무도 중간중간 껴있긴 하지만 뭐 홈에서는 또 다득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FC 안양. 그리고 FC 안양이 뭐 무승부도 많고 패도 많다고 뭐 연패도 하고 했지만 그걸 잘 봐야 돼요. 홈에서 여전히 1위고 승점이. 그리고 원정의 경남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FC 안양이 졌던 경기들도 다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실점 했던 경기도 한 2번밖에 없고 최근에 한 20경기 정도 봤을 때 2경기, 3실점도 1경기. 나머지는 다 그 무실점이나 아니면 한 골밖에 안 먹혔어요. 그래서 실점이 적다는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그냥 FC 안양 승 보고 뭐 어느 번은 건너뛰겠습니다. 경남이 골을 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만 보겠습니다. 승. 그리고 홈에서는 경남 상대로 좀 밀리긴 해요. 최근에는 살짝 앞서는데 어쨌든 그냥 승만 보는 게 좋다. 딱 유종햄이 거두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FC 안양도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수비에. 수비 한 명 경고 누적. 경남은 따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충북 청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몇 경기 더 남았어요 이제. 자, 충북 청주하고 충남 아산인데 일단 보면은 자 상대 전적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고 충북 청주가 홈에서 이긴 지가 꽤 됐어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안산전 이기고 난 이후에 지금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3무 4패. 그리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원 삼성한테 이제 아마 극장으로 졌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한 지가 좀 됐죠. 10월 30일이니까. 자, 그래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입니다. 12. 충남 아산이 57점으로 뭐 부산이 이긴다 하더라도 56점이기 때문에 뭐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기면서 2위를 하느냐, 이랜드하고 1점 차기 때문에 이게 순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더 밑으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뭐 유지하느냐 차이라서 득실로 보면 당연히 충남 아산이 좋죠. 그리고 충북 청주가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한 반면에 충남 아산은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원정이 홈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패가 좀 많아서. 그래서 둘 다 뭐 완전 결장은 없어요. 뭐 부상 의심이라든가 뭐 지금 충북 청주도 주전기퍼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완전 퇴장이나 이런 결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충북 청주 홈에서 너무 승리가 없었다 했죠. 그리고 득점도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긴 해요. 얘네는 뭐 FC 안양 원정에서도 잡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사실 수원전을 리드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랜드도 그렇고 뭐 성남전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졌던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득점 할 땐 또 시원하게 하거든요. 충남 아산이. 예. 그래서 득점력만 보면은 이랜드 그리고 전남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저는 충남 아산 승 보고 충북 청주가 요새 득점력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오버를 가기가 좀 빡센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홈에서 2경기 다 득점 없이 져서 그냥 충남 아산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렇게 보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지나갔는데 아까 사간도스까지 분석 결과를 적는다 했는데 충남 아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까지만 적고 이랜드부터는 뭐 멘트 들으시면 될 듯요. 자, 이랜드하고 전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랜드 2위거든요. 2위. 아까 충남 아산이 이기고 본인들이 못 이겼을 때 3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못 이기고 혹은 비겼는데 부산이 이겼다. 그럼 순위가 바뀌어요. 플레이오프에 못 들기 때문에 둘 다 뭐 동기부여로 치면 뭐 이랜드는 져도 되니까 순위만 바뀌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전남은 못 가니까 플레이오프를 그게 좀 빡셉니다. 득실은 당연히 이랜드가 앞서고 그리고 홈에서 유독 전남 상대로 무가 엄청 많아요. 1승 7무 3패네. 둘이 만나면 무가 많았고 이랜드가 어쨌든 지난 경남 상대로 이기면서 연승 중. 왜냐면 홈에서 연패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홈 원정 연패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승률이 괜찮다. 이랜드. 득점도 괜찮고. 근데 전남이 원정에서 뭐 4연패 하다가 최근에는 그 연패도 끊고 FC 안양 원정에서도 비기고 해서 지난번 충북 청주한테 3대0으로 이겼죠. 그래서 흐름이 살짝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패배가 적긴 해요. 6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그때 뭐 원정 4연패랑 뭐 홈 원정 포함해서 한 7경기 승리 없었을 때 결국엔 부천 상대로 연패도 끊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천안시티전 빼면은 다만 이랜드도 이제 동기부여가 워낙 강하고 둘 다 지난번에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남은 비겨도 불안해요. 부산이 이기면 끝나버리니까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부산이 비기길 바라야 돼서 근데 이랜드가 쉽지 않죠. 둘이 무승부 많았던 거 생각하면 이게 배당이 이랜드 쪽이 많이 지금 낮거든요. 전 차라리 요 경기를
오버를 보려 했는데 그냥 무 찍고 넘어가야겠다. 요 경기. 요 경기는 그냥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들이 너무 많네요.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전남이 좀 더 빡세니까 이겨야 되는 상황이 뭐 이랜드야 지면 순위만 떨어지지만 근데 쟤넨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한다면 뭐 전남 프렘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랜드는 경고 누적에 한 명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그리고 전남은 딱히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무승부 보겠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산하고 성남 갈게요. 아유, 벌써 1시간에 임박하고 있는데.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둘 다 성남 꼴찌고 둘 다 하위권의 그 경쟁이라서 득점 대비 실점이 너무 많다 성남이. 그리고 안산이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안산이 지난번에 이제 수원전에 2명이 퇴장당했습니다. 주전 키퍼 그리고 수비 1명. 그래서 요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얘네 그래도 서브나 키퍼들이 몇 경기 좀 뛰었어요. 뭐 11경기 정도 뛰었기 때문에 뭐 완전 혼자 이제 담당했던 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 막 불리하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도 이 후이지 선수가 팀 내 12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아까 어디냐? 사간도스였나? 마르셀로? 그런 느낌입니다. 팀 내 12골. 이어시. 근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 그래서 2명 퇴장이지만 골 결정력으로 볼 땐 성남이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더 빡세 보인다. 이렇게 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장기간 승리가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FC 안양 이기면서 연승했던 그쯤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마 6월 중순이었던가? 뭐 한 5개월 되는 거죠. 아직 승리가 없어요. 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난번 김포전 비기긴 했지만 안산이 2명 퇴장당하긴 했지만 홈에서 잘합니다. FC 안양도 잡고 최근에 경남이랑 부천한테도 안 졌고. 그래서 승률로 보면은 안산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저쪽 이제 공격의 그 부재 때문에. 그래서 안산 프렘 봅니다. 프렘 받았기 때문에. 안산 승무 사이드로 본다. 퇴장이 있어도 서브도 어느 정도 뛰었고 뭐 공격엔 딱히 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10경기니까 이제 카트에 담고 그 다음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브리즈번. 호주 축구만 생각하면 이제 좀 화가 나는데 결과론적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여기서 골라갈 수 없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봐요. 이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이게 제가 한 100원 정도 갔었는데 이 중에 3무는 맞았습니다. 3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뭐냐 웰링턴 피닉스도 사실 오클 FC가 신생팀이라서 가면 안 되는 경기였고 센트럴도 마인이 걸렸으면 버렸어야 했고 마지막 경기는 항상 이제 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건드리면 안 됐어야 했는데 근데 다 결과론적이라 이렇게 맞은 게 전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냥. 그날따라 골이 많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7무 봤더니 한 3,000배? 3,500배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은 솔직히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욕심이고 어떻게 그 10만 배를 맞출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해서 호주 축구는 항상 안 좋다. 지금 리그 초반이라서. 근데도 이제 분석은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멜버른 빅토리가 지금 2승 1무. 아직 패가 없어요. 그리고 브리즈번은 지금 2번 다 졌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만 보면 이건 멜버른 빅토리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결장도 딱히 둘 다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는 이제 상대 전적만 보면 되는데 뭐 상대 전적에서 멜버른 빅토리가 브리즈번한테 밀리긴 합니다. 근데 뭐 압도적으로 뭐 밀리냐? 그냥 이제 살짝 밀리는 정도?
두 번 비기고 두 번 졌으니까 1승 2무 2패니까 뭐 압도적으로 밀렸다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멜버른 승 봐야 되지 않나 이거 멜버른 빅토리.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멜버른 빅토리 찍고 넘어갑시다. 이거까지 뭐 그렇다고 뭐 마엠 보거나 언오버 글쎄 언오버로 치면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글쎄요. 차라리 그냥 승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 4경기 연속 다 언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승 보는데 아시죠? 그 배당 대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리그 초반이라서 이러다 비기면 뭐 답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핸디으로 노리든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 가시화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가시화 이쯤입니다. 이쯤 여기 원래는 표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표시가 된 상황이라서 자 가시화하고 니가타 여기도 뭐 하위권 싸움이라서 자 일단 강등권 싸움입니다. 그나마 강등권 쪽으로 좀 치열하다. 왜냐 이와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타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만약 오늘 간바오사카 잡는다? 그러면 불과 1점 차입니다. 1점 차 가시화. 그래서 아직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득실로 따지면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가시화가 득점이 적은 대신 아니구나 좀 차이가 있구나. 14골? 3골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니네. 그러니까 실점이 적은 대신 득점이 적기 때문에 니가타가 그래도 득점은 좀 앞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홈의 가시화 뭐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니가타 원정이나 뭐 홈의 가시화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일단 보면은 둘 다 완전 결장은 없어요. 결장은 없는데 일단 가시화가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근래에 진 적은 없습니다. 2승 3무. 그리고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1승 1무라서 일단 상성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는데 가시화의 이제 승리. 가시화가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이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이겼던 경기가 몇 경기 안 됩니다. 손에 꼽아요.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연패도 당했고 그래서 니가타는 지난번 나고야하고의 이제 컵대회 결승이었나? 그때 뭐 연장까지 가서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는데 어쨌든 리그 성적만 보면은 얘네도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1무 5패. 가시화나 니가타나 오히려 흐름 자체는 가시화가 좀 더 좋죠. 연패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마치다랑도 비겼고 그런데 득점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니가타도 생각보다 오버가 많이 났던 경기들은 뭐 실점을 많이 해서 그렇다 보고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이었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든가 패스하세요 그냥. 가시와 승무 보기도 애매한 게 이게 뭐 둘 다 뭐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서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결승 갔던 것도 벌써 일주일 전 얘기고 오히려 가시화가 리그 경기를 하루 뒤에 더 했기 때문에 원정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가시화도 가시화 득점력 보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언더 찍든가 패스하세요 이 경기. 갈 경기는 아닙니다 아주. 뭐 사간도스처럼 아예 패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언더를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 느낌. 자 이와타하고 간바오사카 갈게요. 자 이와타 한 경기 덜 치러서 18이지 이기면 가시화하고 1점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고 이와타가 최근 간바오사카 상대로 홈에서 2번 연속 비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붙으면 좀 무가 있었고 자 지금 보자면 간바오사카가 순위가 높습니다. 57점. 근데 마치다하고 3점 차고 남은 잔여 경기 생각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좀 불리하죠. 3점 차라서. 그리고 이와타 삿포로나 사간도스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제 강등권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봅니다. 탈출하려면. 그리고 간바오사카는 원정이나 홈이나 패가 적긴 해요. 근데 원정에서 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와타 입장에선. 그리고 이와타도 보면은
완전 결장은 없습니다. 둘 다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게 결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기긴 하거든요. 하필 또 최근에 이겼었습니다. 세레소 원정에서. 그래서 또 이제 한참 뒤에 이겨야 되는데 바로 이길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득점력도 보면은 이겼을 때 보면은 항상 2골이나 3골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2골은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냥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간바 오사카가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득점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를 한 지 좀 되긴 했어요.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코하마 마리노스하고의 그때 결승전이었나? 그것도 3대2로 연장 가서 이겼고 리그에서 3경기 연속 패배가 없거든요. 나고야 3대2, 가와사키 1대1, 사포로 2대1 그리고 실점도 진짜 적게 합니다. 그래서 간바 오사카가 갈 길 바쁜 이와타인 건 알겠는데 득점은 별로 차이 안 나요. 2골. 근데 실점이 마치다 하고 같습니다. 그 1위에요. 1위. 실점 부분만 보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간바 오사카의 그 실점을 봤을 때 과연 이와타가 2골 이상 넣을 수 있느냐. 물론 못 넣는 건 아닌데 많은 패배가 없는 간바 오사카 생각하면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간바 오사카가 정배를 받긴 했거든요. 근데 간바 오사카도 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 찍고 넘어가겠다. 아까 그 무짝이 어디 있었냐? 아까 어디였죠? 이랜드였나? 뭐 어디였나? 아무튼 개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이랜드 맞네. 어쨌든 그렇게 무 찍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타도 엄청 중요한 경기니까. 그렇다고 간바 오사카가 실점이 적어가지고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간바 오사카 승가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세레소하고 후쿠오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레소 같은 경우 뭐 둘 다 순위가 엇비슷해요. 지금 8, 9위 뭐 딱히 큰 동기부여 없는 것 같고 뭐 득실도 큰 차이 안 나고 세레소 홈이나 원정 후쿠오카나 사실 승점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후쿠오카가 원정에서 패가 적거든요.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패배로 치면. 자, 그래서 둘 다 막 큰 결장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상성도 비슷해. 뭐 전체적으로는 세레소가 앞서긴 하지만 최근 전적들로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다 지금 세레소가 최근에 이와타한테 딱 한 번 졌거든요. 그리고 언더가 좀 많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 5경기 무패인데 원정 지금 6경기 무승부 중입니다. 원정 패배가 적은 이유가 있죠. 쉽게 안 져요. 얘네도. 더군다나 최근 5경기 무패 흐름이고 세레소도 마찬가지로 뭐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막 연패할 때 그 4연패 할 때 느낌은 아닙니다. 요새 연승도 했었고 그리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모든 걸 감안해서 무찍고 넘어가겠다 요거. 아까 뭐 이랜드 짝보다는 오히려 이와타 짝으로 데려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세레소 뭐 물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랜드는 이제 K리그 2고 전남이나 이랜드나 이제 동기부여 워낙 강해서 오히려 승패로 갈릴 수도 있다 보는데 아니면 뭐 그냥 산무를 찍든가.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고민하다가 무승부 나올 것 같네. 산무 찍고 좀 더 무승부를 못 간 게 아쉽다. 근데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 했는데 진짜 호주 축구만 빼고 그렇게 나왔다. 뭐 0대0 막 골이 많이 안 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 항상 이제 국축 일축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무승부 나온다 하면은 승패로 갈리고
이길 것 같다 하면 역배 나오고, 뭐 풀에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정배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힘듭니다. 국축 1축이 너무 어려운 그 리그이기 때문에 지난주가 운이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운이 좋길 바라면서, 자, 그 다음에 수원FC하고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마 한 3시 정도에 올 것 같은데, 만약에 3시에 못 온다면은 3시에 오려고 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멘트로 하려 했는데 지금도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인데, 아무리 멘트 빨리 쳐도 벌써 1시간 걸렸거든요. 정리해 오면 빠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오면은 이미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온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요러 해서 뭐 연패했으니까 뭐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게 뭐 하루 안 지났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토대로 분명히 각인되는 경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강등권인 경기들, 아니면 뭐 지금 순위 싸움하는 경기들, 그런 거는 웬만해선 잘 안 잊어버리니까, 뭐 불과 몇 시간 전이라서 좀 애매한 것들은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이래서 굳이 정리 안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미리 보고 오면. 근데 이제 직접 보면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같은 멘트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축구가 너무 이제 해축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분석하고 오면 1시간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근데 30분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진짜. 뭐 애매한 거 그냥 다 건너뛰고. 근데 이제 멘트로 하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3시에 오게 되면은 멘트로 뭐 보면서 하고, 아니면 좀 늦게 오게 되면은 분석을 다 하고 좀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길면 긴 만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자, 수원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FC가 최근에 승리가 없죠. 지금 한 8경기째 3승 5패. 홈에서도 3연패. 그리고 득점도 예전에 뭐 제주 5대0, 뭐 인천 4대1, 뭐 김천상무 원정에서 3골 넣고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골을 많이 넣은 적은 2골이에요. 2골. 강원 원정 2골, 홈에서 김천상무 2골. 근데 이제 그나마 장점인 거는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도 적다. 최근 5경기 연속 언더가 나는 이유가 1실점 이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이야 지금 뭐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강원 보니까 지금 2위인데 남은 잔여 경기 2경기라서 뭐 서울이 다 이겨도 강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최소 3위는 확보해서 뭐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게 아챔 엘리트로 갈지 아챔 2로 갈지, 아니면 진짜 운이 없으면 뭐 떨어진다 했나? 왜냐면 그게 지금 아챔 2에 진출한 이제 국내 팀, 아챔 엘리트에 있는 팀, 걔네들이 만약에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다면은 걔네가 티켓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원이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일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강원이 거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이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부여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새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강원이 지난번 울산전 지긴 했지만 뭐 홈에 비해 원정이 불안하죠. 왜냐면 홈에서는 지금 8경기 무패고 원정에서는 그거에 못 미치는 성적이고 한데, 그래도 수원의 최근 저조한 득점력보다는 강원을 좀 더 믿어야 되는데, 강원도 원정에서 보면은 은근히 무득점 경기들이 있어요. 홈에만 너무 부각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겠지만 강원이 인천전 제외하면은 득점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많아야 한 골입니다. 많아야 한 골.
두 골 넣은 적이 그 수원 FC전이 그때 이후로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인천 한번 3골. 그래서 거의 1득점이 거의 평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득점했을 때 강원이 아니라서 요거 조금 살해야 된다. 안 그래도 수원 FC 홈인데 졌던 경기들 보면은 쉽게 골 안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 원정도 썩 믿음이 안 갑니다. 강원이 원정 성적이 막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은 이제 공격에 이재원, 경고 누적 한 명 있고 강원은 딱히 부상이 없는데 저는 요 경기는 건너뛰어야 된다 봅니다. 무승부 찍던가 건너뛰세요. 이 경기는 굳이 갈 경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또 막판에 되니까 무승부 보이는 게 많은데 물을 노리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갈까 아니면 건너뛰세요. 애들레이하고 웨스턴. 자, 호주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자꾸만 이제 저번 주가 아쉽네. 마지막 경기 쳐내고 오클FC 잘 모르니까 쳐내고 앞뒤로 하나씩 쳐내고 그래 마인 날 것 같아서 그때 어디냐 그 퍼스 글로리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쳐내고 했으면 7무 언제 3,500배 적중이 돼보겠냐 이거죠.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네. 그 아쉬운 걸 이번 주에 어디선가 한번 그러니까 7무는 좀 빡세고 한 5무에서 한 6무 정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애들레이하고 웨스턴. 뭐 애들레이는 웨스턴 시드니 원정에서 4골이나 넣어서 지금 1승 1무.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다 언더예요, 언더. 다득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상황상 놓고 보면은 자 일단 상대 전적을 좀 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살짝 좋은데 살짝 근데 뭐 거의 반반 느낌? 자 그러면 일단 결장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일단 흐름 좋은 애들레이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그 느낌하고 같아요. 어디 갔냐? 멜버른 빅토리. 멜버른 빅토리도 승 보지만은 배당이 너무 낮잖아요. 1.5. 리그 초반인데 아직 뭔가 다 불확실한데 이 정도의 배당을 가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는 또 하필 지난번 4득점이나 했어가지고 3.5 기준 언더 가기도 빡세요. 웨스턴 유나이티드 생각해서. 그래서 요것도 그냥 애들레이 승 보되 승각이 좀 빡세다 배당이 너무 낮다 하면 그냥 핸디무나 그런 쪽으로 고배당 노려야지. 왜냐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쉽게 안 졌기 때문에 지난번 멜버른 시티한테도 한 골만 내줘가지고 뭐 고배당 핸디무 갈 거 아니면 일반 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경기야? 18경기 중에 제가 그 일단은 사간도스 경기 건너뛰었고 그리고 건너뛴 경기가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잠깐 멜버른을 내가 체크를 안 했나? 멜버른 체크를 했는데 맞아 로스앤젤레스 경기 요걸 빼먹고 있었다. 요건 시간 대비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2경기 건너뛴 거네요. 어쨌든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빠르면 오후 뭐 3, 4시 해축으로 오겠습니다. 늦으면 저녁쯤에 마무리하고 올게요. 아마 마무리하고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은 뭐 한 7시쯤 되겠죠. 그래서 그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뭐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시고 이제 쪽지를 주셔야 되고. 요렇게 지금 1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